네, 5시가 돼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랑 그 소리 전혀 문제 없는지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네, 문제 없다고 하니까 수업 시작하도록 하고요. 저번에 저희가 이제 1강을 하면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이해를 했고요. 오늘부터 2강, 3강 두 번에 걸쳐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해보려고 하고. 자, 첫 번째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지원 학교에 대한 이해는 조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냐면 그 학교의 인재상이나 아니면은 해당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그 해보고 싶은 동아리 이름, 동아리 이름. 동아리 이름은 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그 정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프로그램? 뭐, 요 정도는 사실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자소서에서, 지원 동기랑 그 네, 다음에 얼른 들어와라. 자, T3 빨리 들어오자. 그, 다른 분들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네. 그 지원 동기랑 그 입학 후 활동 계획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해요. 필요하고 학교에 있으면서 실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 이런 그 학교에 대한 너무 이해가 없다 보면 우리 학교에 지원한 게 맞는지 그런 고민들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부분들은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방법은 학교 설명회 같은데 한번 가봐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 설명회 갔을 때 이제 브로셔 같은 것도 주는 거, 거기에 있는 것도 좀 활용해도 돼요.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가도 브로셔나 그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혹 이 동아리 이름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 이제 홈페이지에 그게 오픈돼 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그 학교 알림이 뒤져보면은 거기에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개 학교만 좀 해볼게요. 뭐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인재상이 뭐 창의성, 자율성, 뭐 인성 뭐 이런 단어를 보통 이야기하죠. 이런 단어를 He's 이야기하고 a can. 어, 예. 하나고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세계인 해가지고, 거기서 뭐, 지성, 뭐, 덕성, 감성, 뭐, 체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상상고 같은 경우는, 웅지의 성취인, 뭐, 성실한 사회인, 탐구적 지성인, 뭐, 합리적 생활인,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요. 뭐,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뭐, 자주인, 인정인, 뭐 실천인,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재상의 이런 단어들 몇 개, 그 다음에 동아리 이름 한두 개, 그 다음에 관심 있는 프로그램, 요 정도는 찾아둬야 자소 쓸 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자소서 그 작성하는데 필요한 건 맞아요. 필요한 건 맞는데 간혹 이제 자소서 그 실제 이제 아이들 자소서를 이제 학교에서 평가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요 정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조사해서 되게 막 열심히 써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긴 글을 통해서 사실은 학교에서 평가자 입장에서 그런 글을 읽었을 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되게 고마워요. 우리 학교를 이렇게 사장이 줘서 되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실제 읽으면서 나중에 드는 생각은 고맙기는 한데, 내가 너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자소서에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찾는다기보다는 내가 이 학교에 관심이 있어. 이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딱 요 정도만 알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나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들은 우리 지금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그 내용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이해를 조금 복습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1단계는 기본적으로 지금 내신 성적을 좀 반영하죠. 내신 성적을 반영해서 1.5배수에서 2배수의 아이들을 뽑을 거예요. 그리고 2단계는 학생이 제출하는 자소서랑 학생부를 이제 기반으로 어, 학생을 추정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사자사랑 학생부를 보고 얘는 어떤 학생이구나라는 추정 작업을 할 거고 이 추정 작업을 한 것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면접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면접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추정했던 것보다 이 학생이 더 뛰어나다 그러면은 면접 점수가 이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생각했던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본적인 처음에 측정했던 점수가 될 거고, 그거보다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점수가 하향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의 서류랑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 학생은 이제 평가자들이 볼 거잖아요. 이거를 볼 때 평가자들도 사실은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어느 정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평가 지표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이 평가 지표는 학교마다 이제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수업을 하면서 그 평가 지표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학교마다 이 평가 지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평가 지표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동일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끝내는 이 해당 학교의 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뽑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리킬 학생을 뽑는 거고, 그러다 보니, 우리 학교에 와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친구를 뽑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자, 학생이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를 먼저 평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자연계로 만약에 가는 친구다라고 한다면 수학과학 수업이 많아질 거니까 수학과학 수업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기본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만약에 인문계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국어, 영어, 사회 수업들이 좀 많아질 테니까 이런 수업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 요게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학교에 들어와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 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이 친구가 해나갈 수 있는, 친구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지금, 자사고나 외고나 특히 이제 기숙형 학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관리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이 자기가 좀 일과를 짜고 계획을 짜서 생활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학교를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적으로 뭘 해 나갈 수 있느냐. 요거에 이제 반대되는 친구가 엄마 주도적인 친구들이죠. 그래서 엄마가 모든 것들을 이제 좀 짜줄 수 있는 친구들. 사실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들, 특히 이제 경쟁률이 높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사실 이 친구들을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들리는 학교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뭐 학교로 전화 와서 우리 애가 CD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CD기 좀 데려다 줘라. 뭐 이런 것까지 막 요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학생이 좀 더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학교에서 많이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친구들, 즉, 뭔가 정해져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부터 자기만의 생각으로 뭔가 더 끌고 나갈 수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더 추구를 하고요. 나만의 생각이 있어서 뭔가를 이제 끌고 나간다는 건 이게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좀 더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친구들을 찾는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건 있어요. 그, 평가자가 지금 내가 평가하고 있는 친구들이 중3이라는 건 알아요. 아무리 뛰어난 학교에 뛰어난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만들어 나가는 결론이 정말, 완벽한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부 활동을 하고, 뭐, 깊이 있게 했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대학 석사 수준 완벽한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을 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만의 생각,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간다면 그게 정말 그 완벽한 결론, 완벽한 진실이 아닐지라도 충분히 평가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보는 게,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체 생활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이 단체 생활을 하게 될 건데, 이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모든 학교가 사실은 이걸 원해요. 이걸 원하는데, 이걸 보는데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 수준에서는 이 기준값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에 따라서 학교별 이제 지표가 나오는 거다. 세부 지표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 얘기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는 이거 네 개다. 나는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즉,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의와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우린 자소서에서 보여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게 자소서잖아요. 그래서 자소서 이제 양식을 가지고 학교별로 이제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외대부고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양식을 우리가 그 직접 쓰는 건 아니에요. 자필로 쓰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원서 접수 사이트가 있어요. 보통 UA나 진학사 요 두 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그 사이트에 워드나 파일로 그냥 작성해서 넣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여름방학 때 보통 자소서를 작성하시잖아요. 자소서 작성하실 때, 워드나 한글에다가 작성을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식은 기본적으로 지금 요 위에 이제 학교 이름이나 뭐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자 이제 기재사항들, 기본적인 내용들 들어가는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라고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 유의사항들을 조금 우리 볼게요. 자기소개서는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권학이념과 연계한 자신의 지원 동기, 꿈과 길을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진로 계획 등을 기술해야 하고, 자기소개서의 대리, 허위, 표절 작성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데 좀 이따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이제 표절 검사, 유사도 검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들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거기에 걸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본문에서 학생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나 그 다음에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하면 지금 그 10% 기재 시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되면 10% 이상 감점 처리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자소서에 항목들 있잖아요. 그 각 항목별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항목에서 10%가 감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요즘 경쟁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감점이 발생하면 불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특히 경쟁이 심한 학교는 감점 발생하는 순간 무조건 불합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부모님 마음도 알겠고 학생 마음도 알아요. 그 경계선을 살짝 밟고 싶은 마음. 어, 우수한 성과를 냈어요. 뭐 아니면은 뭐 그런 등등 뭐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하지 않다 보니까 막
자소서에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뭐 뒷산에 올라가면 뭐 보이는 땅이 다 자기 집안 땅이라느니 뭐 이런 글부터 해가지고 뭐 그 등등등 별의별 게 있었는데 어 그 경계선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이렇게 감점을 안 당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는 뻔히 아는데, 그 감점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잃게 되는 점수는 굉장히 크고요. 그 감점을 안 당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수는 되게 미미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쓰지 마세요. 안 쓰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인증시험 점수나 경시대회 입상 실적 이런 거 지금 쓰지 못하게 됐죠. 이건 우회 간접으로도 표현 못해요. 그래서 뭐 대회명, 수상명, 점수 이런 거 아예 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쓰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자격증 이런 것들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본 서식을 사용해서 1500자 이내 띄어쓰기로 작성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500자 이내고 공백 제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글이든 워드든 그런 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공백 제외 몇 글자인지 나오거든요. 그 글자 수 따지면 돼요. 이게 글자 수를 세는 게 아니라 바이트로 측정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 개념이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친구들 중에 이거 써오라고 하면 그, 어, 공백 포함으로 해가지고 1500자를 써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백 제외다라는 것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 이게 처음부터 1500자 안에다가 써야 되다 보니까 1500자에 맞춰서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1500자라는 게 막상 써보면 굉장히 작은 글이에요. 그래서 A4 용지 한 페이지가 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500자에 맞춰서 쓰려고 생각하고 글을 쓰다 보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글밖에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길게 썼어요. 1500자라는 그 뭐지 글자 수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2000자든 3000자든 4000자든 충분히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압축시켜 나온다. 압축시켜서 1500자로 줄여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처음에 이제 뭐 긴 글을 쓰고 1500자를 이제 줄여서 나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글이 되게 안 이뻐요. 되게 부드러운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되게 거칠어지고 되게 투박한 글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가자도 알아요. 평가자도 이 1500자라는 글이 굉장히 작은 공간이고 그 안에 썼을 때, 아이들이 이제 활동들 내용이나 실제 자신의 경험들을 많이 쓰다 보면 글이 투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래서 평가자들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이쁜 글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싶다. 그래서 투박한 글이라도 좋으니까 네가 했던 활동이나 경험 내용들이 많은 게 이 학생을 보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만든 문구인데 보시면은 서술형, 그 다음에 개조식으로 기술이 가능하고 경어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서술형은 다 아실 거고 개조식은 1 뭐뭐 했음, 2 뭐뭐 했음 이런 글이죠. 그래서 그런 글로 써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뭐 선생님께 뭐뭐 했습니다. 그런 경어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줄여서라도 사실은 나의 활동들을 최대한 많이 써달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 4번 문구는 외대부고만 있어요. 지금 다른 학교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표준화 부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다 이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자기소개서는 입학 전형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된다. 그래서 외부 노출 아예 안 하고 있고요. 시험번호 공란으로 주십시오. 요거는 뭐 전혀 필요 없는 얘기일 것 같고 자, 앞 페이지는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자소서는 크게 나의 꿈과 끼, 그 다음에 인성 두 개 영역으로 돼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백 제외하고 1500자로 작성하게 돼 있고, 나의 꿈과 끼가 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요 두 번째 동그라미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외대부고 요 양식은 경기도의 모든 학교가 동일해요. 왜냐하면 요 양식이 교육부에서 줬던 문구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여기까지가 자기주도 경험을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학기념과 연계에 외대부고에 지원하게 된 지원 동기 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봄의 꿈과 길을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라고 돼 있죠. 요거는 입학 후, 그 다음에 졸업 후 계획을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인성 영역으로 가보면 인성 영역은 본인의 인성,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자, 사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등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꼭 특별한 봉사나 특별한 활동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누구나 할 수 있었던 내용에서 찾아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가장 특이했던 사례 중에 이제 예들을 좀 들어보자면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인성에다가, 자기가 어느 날 그 학교에 왔는데 초코파이를 가져왔는데 그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내 짝이 이제 초콜릿 알러지가 있어서 화장실에 가서 먹고 왔다. 이거 지금 내 짝 배려했죠. 배려했기 때문에 그 친구도 동일한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평가자도 그거 읽으면서 빵 터지긴 했어요. 얘는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뭐 평가에 크게 불이익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탄에 있는 뭐 국제고등학교 있어요. 거기 이제 부장님하고 저번에 얘기하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는데 어머님이 우리 애가 이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침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년간 아침밥을 먹고 학교를 갔다라고 인성에다가 실제 작성을 했어요. 그것도 똑같이 배려했죠. 그 다음에 타인을 존중했잖아요. 어머니 존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도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꼭 이런 사례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서 그 선생님들이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지도했던 학생 중에도 그런 사례를 찾고 있길래, 제가 이제 그 동탄에 계시는 그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애들이 도리어 그렇게 한다고 머리 아프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거 쓰지 말라고 설명을 했더니 애들이 도리어 이상한 거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부터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특별한 걸 찾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특이한 걸 꼭 쓸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이나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평가 지표에 보면 5개를 쓰게 돼 있어요. 5개를 쓰게 돼 있고. 자, 일단은 보시면은 지원 동기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주도 경험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 계획, 입학 후 학습 계획이랑 그 다음에 졸업 후 계획에 대해서 쓰게 돼 응, 있고 마지막으로 인성을 쓰게 돼 있어요. 응, 자, 인성을 쓰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항목은 대다수의 친구들이 다 생각하겠지만 자기주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자기주도가 중요해지냐라고 하면 다른 것들을 놓고 좀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음, 지원 동기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 특정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특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많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가지고 뭔가 다르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 동기에서 뭔가 갈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 계획 및 입학 후 계획, 졸업 후 계획의 내용에서 놓고 보더라도 사람의 꿈을 가지고 높낮이를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 보면 노벨상 받겠다는 친구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을 빛내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애들을 보다가 어떤 친구는 교사가 돼서 우리 학교 친구들 내 그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첫 해에 이제 그걸 봤을 때는 얘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꿈이 좀 작은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고개를 딱 들어봤더니 평가장에 있는, 평가를 하고 있는 50명의 교사가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사실 제 속으로 든 생각이, 그럼 우리 실패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떤 꿈이 높고 낮고는 없어요. 그 학생이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면 그것도 그 다음 세대에 충분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뭔가 높낮이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뭔가 큰 점수 차이를 주기는 어렵겠죠. 다만 이건 있어요. 지금 요 항목들을 쓰라고 돼 있는데 요 항목들이 안 쓰여 있다,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돼요. 하지만 작성이 됐다면 그걸 가지고 누가 더 뛰어나다 아니다를 이걸로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성. 인성에 여기다가 난 나쁜 사람이에요 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착하고 뭔가를 느꼈고 라고 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도 뭔가 평가 점수가 갈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사실은 뭔가 이 점수가 갈리는 건 얘가 어떤 공부를 얼만큼 열심히 해왔는지 요 자기주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자기주도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외대부고를 놓고 본다면 특히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총 1,500자를 쓰잖아요. 그 1,500자 중에 여기다가 한 900자 정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원 동기, 입학 후 졸업 후 계획, 인성 이걸 합쳐가지고 한 600자 정도 작성한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처음부터 그 글자 수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충분히 쓴 글자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줄여가면서 요 항목들을 요 정도 글자 수로 맞춰서 줄여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줄여보면 정말 줄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쁜 글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은 버리고 최대한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려서 그 안으로 집어넣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여기 이제 학교별로 이제 세부 평가 지표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부 평가 지표들을 사실은 학교에서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공개는 어렵겠죠. 공개는 어렵겠지만 실제 평가자들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1년에 한 번씩 연수를 해요. 연수를 하고 그 연수를 하면서 그 평가자들이 요 평가 지표들을 만들고 아이들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면접관들이 될 사람들,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들을 가지고 요 개념들을 어떻게 평가자들은 바라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원 동기와 관련돼서는 이런 문장들을 많이 써요. 학교 특성과 그 다음에 지원 동기의 연계성. 요런 단어들로 이제 평가들을 하는데 아니면 뭐 지원 동기의 적절성. 즉, 이 말은 평가자가 보고 싶은 건 이건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우리 학교가 맞는가? 이 친구가 이제 생각하는 꿈이나 방향성이 우리 학교랑 맞을까? 요런 부분들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친구가 우리 학교 지원한 게 맞느냐? 원래는 쉽게 얘기하면 뭐 인문계열 학교를 지원하는데 꿈이 자연 계열이다. 이제 이러면 사실 평가자 입장에서는 실제 예전에 외대 보고 있을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인문계로 저서를 썼는데 진학하고 싶은 거는 자연계가 꽤 많이 섞여 있어요. 평가자는 이 자소서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 입시를 진행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 맞다면 이 친구는 인문계로 가서 자기 진로 방향과 맞춰서 준비해 나갈 수 없을 거고, 그러면 이 친구도 힘들어지고 학교도 힘들어져요. 그러면 더 이상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이 친구를 떨어뜨리는 게
학교도 학생도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맞는지, 우리 학교에 와서 학교 생활을 하려는 게 맞는지, 요걸 보는 거다. 그래서 그것만 보여줄 수 있다면 크게 문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짧아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학습 계획 및 진로 계획은 활동 계획의 뭐 차단성 아니면은 뭐 꿈과 진로 계획의 뭐 연계성 이런 건데 요것도 사실은 아까 전에 지원 동기랑 똑같아요. 우리 학교가 이 친구한테 맞느냐, 이 친구가 지금 해 나가려는 게 우리 학교랑 맞느냐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이제 작성할 때 내가 이 학교에 이제 관심이 있어요라는 것들을 이제 써줘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아까 전에 이 학교에서 이야기했던 인재상이나 아니면은 동아리 이름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에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성 가볼게요. 인성은 지금 보면은 여기 인성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좀 필요하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정말 했다면 내적 성찰이 있겠죠. 내적 성찰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내적 성찰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한다. 이게 내적 성찰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되게 당황해요. 도대체 뭘 써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뭐 한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멘토 멘티로 어떤 친구들을 도와줬다. 그런데 자 멘토 멘티로 어떤 친구한테 내가 수업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처음부터 이 친구가 하는 수업들을 잘 따라갔을까요? 잘 못 따라가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친구한테 뭔가 가르쳐 줬는데 이 친구가 처음엔 이해를 못 하더라. 그래서 왜 이해를 못하지? 이런 고민을 해봤더니, 내가 내 눈높이에서 이 친구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해를 못 하더라. 그래서 그 친구의 눈높이까지 맞춰가지고 그 친구의 눈높이에서 도와줬더니 이 친구가 이해를 하더라. 요게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구체성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타인을 도와줄 때도 그 사람의 눈높이까지 맞춰서 해줘야지만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게 내적 성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적 성찰이라는 거는 되게 뭐 긴 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두 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이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기주도 경험일 것 같은데 자기주도 경험에서는 보통 어떤 단어들을 쓰냐면 자기주도 학습 과정의 구체성 및 뭐 우수성 이런 것들 그래서 얘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고 그걸 통해서 한 활동들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갔느냐라는 것들을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기주도에서 사실 보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아까 전에 우리 학교에 와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으로 뭘 해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그 세 번째,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뭘 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문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변화, 뭐 성장, 발전 가능성 이런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